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 뭐죠? 도시, 군, 계획. 여기에 뭐가 있어요? 도시군, 무슨 계획? 네, 기본 계획. 그리고 도시군, 무슨 계획? 예, 관리 계획. 여기는 이제 도시군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별별, 어때요? 시, 군. 도가 있지만, 도는 너무 넓어서 여기서는 대상이 아니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 둘을 결합하는 계획이 있죠. 그게 무슨 계획? 예, 광역 도시 계획. 글자 같은 거 하나씩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광역 계획 해도 돼요. 시험에서 아닌 거니까. 그거 쓰라고 안 하니까. 광역 도시 계획. 다 이해를 하신 거예요, 이게. 광역 계획을 다 이해한 거예요. 이 단어 만든 건 법을 만든 사람이 편의적으로 만든 거지. 뭐 꼭 그걸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는 거지. 되는 거예요. 광역 도시 계획, 광역 계획이 있어요. 네, 이 광역도시군, 여기는 도시군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얘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거죠.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게 그 광역계획권 지정이라는 거예요. 광역도시군 어디예요?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고? 광역계획권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광역계획권. 자, 광역계획권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둘 이상의 시도, 그렇죠. 그리고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 군.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정권자가 둘 이상의 시도에 대한 것은 누가 지정해줘요? 그렇죠. 국장. 둘 이상의 시군은 도지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밑에 구하는 게 있지만 이건 도시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동구, 광진구 결합해도 그건 광역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서울시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 그러고 안 되고 도지사,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찾는 거, 시험에서 어떤 거는 내가 아는데 집중력이 없어가지고 피곤해서 틀리는 것도 있어요. 자기 관리도 다시 해야 돼요. 오늘 건표율 언급이 약간 될 건데, 건표율 뭐 공부해서 다 외워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양이 많은데 어떻게 외워? 저랑 하면 금방 쉽게 외울 수 있는데, 우리 학생이 올해 또 작년이라고 그러네. 이제 올해 3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1차는 됐어요. 2차에서 떨어졌는데, 네 문제 하나 떨어졌는데 공법은 52.5를 맞았대요. 중개사법이 너무 좀 적게 나왔어요. 62점. 네 문제 하나 떨어졌으니까 공시세법이 55점인가? 뭐 정확히 뭐 이 정도 비슷하게 맞은 것 같아요. 공법하고 52.5인가? 몇 점 맞았어요. 이 정도. 공법이 이거예요. 제일 못 봤지만 제일 잘 본 거 이게. 제일 어려운데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쉬운 것들 많이 틀렸더라고 또. 물론 자기 실력 탓이라고 해야 돼, 그런 것들도. 건표율 같은 것도 다음 중 건표율 뭐 제일 높은 것으로 내가 나왔는데 3번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번호가 준주거지역. 용적률 나왔어요. 제가 올해는 건표율이 원래 더 많이 나오는데 건표율이 최근에 몇 년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용적률 건표율 나올 가능성이 반반이다. 어쩔 수 없이 다 공부해야 된다 그랬어요. 용적률 나왔어요. 5번이 일반 공업지역 나왔어요. 많이 했던 건데 이제 용적률 여기는 상한선이 500이고 얘는 350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답이 아니고 뭐 녹지적이 나왔으니까 이걸 딱 처리했더라고요. 일반 상업적으로 읽은 거예요. 또 일반 상업적으로 차분히 봤으면 맞는 건데 그러니까 좀 차분하게 정리해서 이제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나 꼭 될 줄 알았거든요. 점수가 올라가는 속도가 막 보여서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 공부에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것만 됐으면 됐을 텐데 아깝게. 집중적. 뭐 시도지사가 아니고 누구야? 도지사.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읽어서 되지만 얘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또 한번 생각하고 하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지정하는 절차 같은 거 나오고 나중에 읽을 건데 제가 요령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들은 답이 거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보셔도 되고 요거만 정확히 하고. 자, 광역도시계획을 세우고 싶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무슨 조사? 기초조사. 지멋대로 해요? 의견 드려야 돼요? 의견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의견 듣고, 여기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나중에 말할 거예요. 여기 이제 시장 문서도 나오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크게 무시해야 돼요. 뭐 관계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맞다, 생각을, 문제 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계획을 이제 수립한다. 누가 해야 돼요?
단독하는 거 어떻게? 시도지사가 시도치사 공동 수립한다. 여기는요. 시장 군수 공동 수립한다.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죠? 또 협의하고 심의해야 되죠? 협의, 심의, 공고, 연락. 이걸 줄여서 공람한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자, 이 시도의사가 시장군수가 자기들이 결정합니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 받아야 되죠?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토지사에게. 어렵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제 협의 심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승인하면 그 서류를 다시 송부해주면 얘네들이 공고연락하는데 이 송부하는 것은 제가 강조를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세요. 지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까지 공부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대로 좀 가볍게 공부하고 중요한 것들은 철저하게 공부하고 해야 되겠죠. 이 절차 뭐 지금은 한번 들어보니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 들죠? 지금 안 되더라도 할 수 있겠다. 그러시면 된 거죠. 여기에다가 조금 살을 이제 붙일 거예요. 3월에 하세요. 1월에도 안 붙일 거예요. 1월에 가서 이거 또 해요, 이제. 또 할까요? 또 하고 계속합니다. 도시군 계획의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인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하려면 자, 여기 수립합니까? 수립.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면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할 때 역시 뭘 해야 돼요? 기초 조사, 그리고 의견 청취, 주민들 의견도 듣고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그렇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승인을 받도록 하면 안 돼요. 지방자치가 말살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시장 군수는 지방자치면서 도의 또 하급 단체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우면 또 이 계획이 과연 타당한가, 관계기관과 협의, 또 뭐 해야 돼요? 심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래 부분은 그렇게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여기까지가 누가 하는가. 이거 기억 못 해야 돼요. 시험 관련해서 뭐 해라 하는 거 하나, 두 가지 정도 말할 거예요. 그거 마시면 돼요. 자, 이제 또 공고, 열람 하도록 해야 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기가 결정하죠. 그죠? 시장군수는 이제 도지사가 이걸 거쳐서 승인해주면 서류를 송부하면 얘가 공고 열람한다는데 그럼 몰라야 돼요. 송부는. 아무튼 송부하려서 말은 하는데 좀 강사니까 뭐 전체 절차를 말을 하잖아요. 송부 몰라도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수립해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2반.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걸 2반 하는 말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시험에서 얘는 수립이라고 나오고 얘는 2반 나오니까 특별히 2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을 세웠어요. 누가 초안을 작성했죠? 그 자치단체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시장, 군수. 도로 건설하겠다. 안을 작성했어요. 그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기초 조사. 또 뭐 해야 돼요? 의견 청취.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 의견도 이제 듣는 게 있고 안 듣는 게 있고. 물론 여기 있는 절차들은 중요한 것들은 생략이 거의 없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부하나 우리가 각종 계획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뭐 이거 해라 하는데 경미한 변경.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란 결정할 때 거치는 절차는요. 변경할 때도 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기로 했어요. 이건 기본 계획이고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죠. 근데 도로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변경했어요. 주민들 의견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건 새로운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변경할 때는. 그런데 도로를요 이렇게 개설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바꾼대요. 변경이죠? 눈에 안 보일 정도 변경이죠? 경미한 변경할 때 이 절차 거쳐도 생략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한 것들은 이제 변경할 때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은 생략해도 돼요. 이제 경미한 변경은 그건 다 있는데 올해 나왔고요. 해마다 아니지만 거의 뭐 3년에 2번이나 4년에 3번 정도 아주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 포기 안 한다.
근데 요령은 제가 말씀드려요. 올해 딱 거기서 그냥 걸렸어요. 다행히. 5%보다 작다. 그럼 보통은 경미예요. 보통. 만약에 뭐 도로 부지를 5% 미만으로 변경한다. 이런 보통은 경미예요. 근데 20%를 넘는다. 보통은 중대예요. 보통 10%가 경미한 것도 있고 중대한 것도 있고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렵게 나오면 한도 없어요. 근데 저도 다 몰라요. 너무 많아서 강의를 안 와보니까 알았던 것도 까먹어요. 20을 넘으면 중요하다. 올해 25% 면적 나왔어요. 처음에 무슨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 절차 거쳤어요. 면적을 25% 변경했어요. 이 절차 거치겠어요? 안 거치겠어요? 거친다. 찾으면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고 찾은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이제. 다행히 이게 나왔어, 그래. 근데 뭐 꼭 그렇지. 그게서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아주 허탈하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틀릴지도 몰라요. 기억하다가. 그리고 그거 공부하는 것이 손해예요, 손해.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저랑 공부하는 사람, 이거 틀렸다 손치더라도 그거 대신에 다른 걸 공부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치는데 경미한 것은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예외도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입안했죠. 이거 절차 거쳐서. 그리고 뭐도 해야 돼요? 결정하려면 또 협의, 심의.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시, 열람. 뭘 또 해라고요? 네. 지형, 도면, 고시, 열람. 언제 효력 발생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제가 지금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명확하게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 찾아내야 돼요. 이제 표현 같은 거 그런 질문들.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이미 시작한 사업이나 공사는 이것에 불구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근데 신고하라는 게 있었죠. 아까 욕 나오는데 시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3개월 동안 안 하고 방치하면 다시 하려면 이제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은. 그런데 부수적인 건데 오늘 공부했으니까 한번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가해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런 절차 흐름을 자꾸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또 볼게요.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다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기본계획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도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업무죠. 하나하나에. 이건 일상적인 계획. 이거는 인생 전체 계획. 그러니까 부모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 이건 일상적인 계획. 외출 외박 정도. 이건 누가 대학생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군수 중에서 누구? 대도시의 시장은 자기 결정하고, 특별시장 관리상 자기 결정하고, 대도시 간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도지사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용, 기, 시, 도. 용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있어요. 이거 헷갈려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야, 단어가 비슷비슷한데 헷갈려 큰일 났다. 정리가 돼요. 저절로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이거 뭐죠? 기반, 시설.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과 도시 무슨 사항?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이질적인 걸 내고서 찾으라 그래요. 이제. 이것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이질적인 것들 뭐가 나올 것인가 말해드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기억하는데 그것도 전체적인 체계에서 공부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냥 외우면 어렵지만 서서히 이제 극복해 나가면 돼요. 이런 것들 결정은 이제 도시군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이제 시장 군수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약간 일부만 대상으로 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일부. 혹시 기억나세요? 뭐죠? 네, 지구 단위. 어떤 특정 지구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 규모가 작아요. 시장 군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시험에서. 원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외가 많이 나오는 시험에서. 예외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외를 하는데 국가가 간섭하는 국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걸 많이 물어요. 꼭 시험에서 예외를 많이 물어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얘는 직접 시장부터 결정할 수 있어요. 동네 사업이니까, 규모가 작으니까.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요, 여기 남양주시에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연립 이런 걸 건설 가능하도록 했어요. 안 되는 곳인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하도록 했어요. 여기 관련된 지형도면 작성했죠? 남양주는 어차피 대도시장이니까 되고, 구리는 오시면 안 됐죠? 오시면 안 되죠? 자, 구리시장은 결정권 없죠, 원래. 관리계획. 그죠? 근데 지구단위 동네 사업이니까 구리시장도 지가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 안 하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자기가 기초조사, 의견 듣고 입안에서 협의심에서 결정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련 지형도면을 구리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좀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통제를 안 해도 된다고 한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네가 알아서 해 했어요. 그럼 지형도면도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볼게요. 시장군수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죠? 기본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관리계획은 누구 빠져나갔죠? 누가 빠져나갔어요? 대도시장. 이 중에서 용기 지도 중에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지구단위. 지구단위는 그냥 시장군수도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지형도면 도지사 승인 받아야 돼요. 대도시장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지구단위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여기 결정권 주었으면 여기도 결정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정리를 이제 하나하나 해나가면 돼요. 이제 이걸 제가 몇 번 하겠어요? 100번도 더 해요. 여러분들이 200번 더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한 300번, 500번 하는데 그럼 되겠죠 이제. 중요한 것만 그렇게 하는 거고,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요령으로 그냥 하세요 하는 것들은 넘어가고, 책을 다 공부하면 암기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78페이지. 이제 광역도시계획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내가 몇 번 보면은 이 말은 맞는가 틀리는가 알겠다 하면 돼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자신 없다. 그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하다 보면 되니까. 맨 위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런 말 나오면 맞다 하는데 이런 답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법적 지위, 국가계획 출항도 되겠죠. 누가 우선해야 돼요? 국가계획. 또 그 밑에 기본계획이 나왔어요. 자,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광역계획이 우선한다. 광역계획. 광역계획은 생략돼 있지만 광역도시의 기본계획이에요. 사실은. 그럼 기본과 왜냐하면 이거 두 개를 내 이제 이거 두 개. 공부 안 하는 사람 틀려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본인데 기본이 우선 아닐까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한 사람. 그래서 답이 되면 얘예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내용이 다를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맞다 그래요. 왜? 기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랑 여기에 기본이 생략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둘 이상 결합한 거니까 누가 우선해야 돼요? 얘가 우선해야 되죠. 남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이 합의를 해서 도로를 이렇게 건설하고 했어요. 그래 놓고 남양주시장이 기본계획으로 그 도로 부지에 남양주시청을 짓는데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뭐가 우선해야 돼요? 광역이 우선한다. 이제. 그래서 2번만 보면 돼요. 2번만. 우선하는 거, 관계는. 지금 안 가도 돼요. 나중에 지금 들으니까 무슨 말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만 딱 체크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외우면 계속 외워야 되고,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2번만 다시 읽어보면,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막 헷갈리게 말을 변형을 시켜요. 이제 시험에서. 얘가 서로 내용이 다를 때는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뭐 한다든가, 그런 말도 돼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3번은 이미 몇 번 읽었고, 이제.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승인 있는데, 수립권자,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제 국장이 왜 나오냐면,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돼요.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예산 확보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국장과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나중에 추가를 하는 거예요. 1월 달 할 겁니다. 지금 안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같이 합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추가를 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하는 거죠. 또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해줬는데 그 지정 목적이 단순한 시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과 관련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세종시 건설을 위한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왜 그거 지정했어요? 그 충청도의 발전 방향도 포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에 있는 청사를 지방에 옮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죠? 이처럼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하면 누가 나타내야 돼요? 그때 이제 국장이 나타내요. 국가계획. 그래서 만약에 파주시에 통일을 대비해서 거대한 그런 통일 단지를 조성하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파주와 그 연천이라든가 주변에. 그럴 때는 거기에 있는 계획은 얘가 이제 수립할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 의도 자체가 파주시나 연천군에 맡기려는 게 아니고 국가 사업을 위한 경우. 그걸 뭐라고요?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계획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국장 나오면 돼요. 뭐 단순히 그렇더라는 나중에 보다 보면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1번의 수립권자가 국장 하는 것이 이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빼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의사, 시장, 군수. 승인 받아야 되죠. 시도의사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시장, 군수는요? 도지사에게 됐잖아요. 우리 책에는 지정이 없는데 지정은 누가 해요? 지정. 거기 좀 수립권 위에 지정이 있잖아요. 광역계획권 지정. 지정을 누가 해요? 두 사람이 할 수 있죠. 한 명 누구? 국장. 또 하나 누구?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요. 국장, 도지사. 그래, 국장은 언제 하죠? 둘 이상이 어디에 걸칠 때? 시도. 도지사는 시군. 뭐 안 써도 되고 듣기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꾸 까먹는 거 여러분들이 뭐 까먹었다, 기억했다, 까먹었다, 기억했다. 그래서 처음에 들 때 막연했던 것이 이제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가 아는 것도 있죠. 아는 것도 있죠. 없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잘못 반, 내 잘못 반 될 거예요. 이제 아는 것도 있으면 되는 거고 우리 둘이 다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하나로 알았다 그러면. 자, 8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83페이지. 83페이지는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자, 어디 아까 뭐가 있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기반시설 설치 어떻게 하는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그 구역에 또 어떻게 또 건축물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지구단위 계획하는 것 다음 주에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이용하는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런 용도 구역을 지역을 지정해주면 그 용법에 맞게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죠? 그 땅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한이 돼요. 농림지역이라면 제한돼서 뭐 농사를 짓는다라든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농사와 관련된 건축행위라든가 이게 되는 거고 뭐 아파트는 당연히 안 되겠죠. 주거지역은 뭐 아파트가 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제한을 받는 거 이제 개발하는 거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하루 정도 할 거예요 아마. 정비법도 하루쯤 하고 주택법 하루 그리고 건축법, 농지법 뭐 시간에 그때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요, 아까 도시 지역이라는 게 있고, 개발을 하기 위한 거죠. 또 무슨 지역이 있었죠? 예비군, 관리 지역 하는 게 있고,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전하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로 보전. 도시 지역은요, 주거지역, 또 무슨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있어요. 관리지역은요, 요거 이제 그대로 두었다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지역은 이게 보전관리지역 하는 게 있고 생산관리지역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계획관리지역 하는 게 있어요. 보전관리지역 이거는 얘네들하고 이렇게 전용될 수 있다고 했죠? 뭐 꼭 그러는 거 아니지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전관리지역은 뭐하고 같겠어요? 비슷하겠어요 성격이. 그렇죠. 요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거. 생산관리지역은 뭐하고 비슷하겠어요? 농림지역. 이 생산은요 농산물, 임산물 생산한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농림은요 농사만이 아니에요. 농업과 임업. 그러니까 농산물, 임산물 생산하는 게 뭐예요? 농림지역. 그래서 생산관리지역은 어디와 비슷한가?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개발할 때는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은 이제 도시화 가능성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이에요.
비슷한 위치에 있는 똑같은 평수의 땅이 있다. 뭘 가져요, 여러분들은? 이거. 난 욕심 없다. 뭐 이거 가질 상관없어요. 자연이 좋다. 청산에 살겠다. 이거 가야 되는데, 자, 여기 건폐율도 제일 높아요. 건폐율도.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된다. 이 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제. 그리고 재개발이 가능하다 알면 이 말을 알아요. 그냥 저절로. 시험장 봐도. 얘도 지금은 개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거. 이것이 무슨죠? 계획관리죠. 그래서 건폐율이 녹지적부터 여기 뒤에는 건폐율이 20%인데요. 계획관리적은 4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여기는 20이고. 녹지지역도요, 개발을, 이제, 건축물 억제하는 거예요. 수풀이 우거진 건. 또 보존 녹지가 있고,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 여기도 도시에도 농경지 많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까지도 저쪽에 강동구 둔촌도 막 이런 데 하면 농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녹지? 생산 녹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계획 녹지 안 그러고 자연 녹지 그래요. 그래서 보전 녹지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죠. 여기도 개발하면 안 돼요. 함부로. 꼭 이제 주택단지, 상업단지, 공업단지의 토지가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어딘가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하라? 이렇게. 여기 자연자연 있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자연 녹지지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수풀 같은 거 우거지는데 뭐 웅덩이도 있고 막 그런데요. 여기는 이제 수풀이 산지가 산림이 잘 조성된대. 보전 녹지. 그냥 엉성하게 있는 거.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 뭐야? 자연 녹지. 그래서 자연 녹지인데 요건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 이러면 그냥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얘가 필요할 때. 그게 무슨 녹지? 자연 녹지. 그 막 웅덩이도 있고 모기 뭐 장구벌레인가 뭔가 막 있어요. 그게 하고 나무가 잘 조성돼서 사람들이 갈 때마다 감탄하는 지역이 있어요. 녹지적 중에. 어디를 가져요, 여러분들은? 모기인데 가죠, 여기. 여기는 그냥 별 보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는요, 보전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 녹지. 요거 이제 이런 단어 같은 거. 이걸 이제 이해를 하면 나중에 관련돼서 공부할 때 이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냥 외우면요, 계속 외워야 돼요. 이제 주거지역은요, 전용 주거지역 하는 게 있고, 일반 주거지역 하는 게 있고, 준주거지역 하는 게 있어요. 양이 많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뭐 저절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공업지역도 비슷해요. 전용 공업지역이 있고, 무슨 공업지역이 있어요? 비슷하다고. 예,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또, 준공업지역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법 내리는 순서와 제가 다르게 합니다. 좀 순서를 바꿔요. 근린상업지역 있고, 유통상업지역 있고, 일반상업지역 있고, 중심상업지역 있어요. 앞으로 가까울 근자,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통일중 그런데 근통일중. 근린상업, 유통상업, 일반상업, 중심상업 이렇게 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외울 때 좀 도움이 돼요. 이제 쉽게. 예를 또 나눠요. 여기서. 왜냐하면 주택은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용공업은 전용주거는 1종, 2종, 일반은 1종, 2종, 3종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헤아려보면 이제 21가지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은 절대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 삼아 이렇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막 하고 제가 본 중에서 이 얘기는 하면 안 되네. 공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좀 이상한 강의 듣고 이상하게 필기한 학생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고. 자, 그래서 몇 가지 하는 것은 참고 삼아하는 거고 그건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이제 정해줬어요. 이 용도 지역을 정해주면 그것에 맞게 개발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남항주시에 이 지역을 이렇게 뭘로 했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정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멋대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건폐율이요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어요. 물론 이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가면 또 달라질 수 있고 그런데 기본 원칙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50범위 내에서 이제 조례로 이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양주에서는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됐다고 쳐요. 평평한 데가 많아서 그러면 이 건폐율을 이제 50 주는데 아니 뭐 이제 더 낮게 할 수 있어요. 30만 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건폐율이 낮으면은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축물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높을수록 커지는 거죠, 건축물이. 근데 대지가 부족한 지역은 많이 줘야 돼요. 땅이 없는 지역은. 근데 대지가 평평한 대지가 많은 지역은 이걸 작게 주더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사는데 충분해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조례로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럼 법 체계는 이제 나중에 1월에 가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법 체계는 조금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국토 여기 한번 한번 들어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어요.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률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국가가 할 일이 많아지면서 법률 가지고 시시콜콜한 것을 다 규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명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명령. 법률 밑에 뭐가 있어요? 이건 국회가 만드는 거고 이건 누가 만들어요? 이건 행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행정부가. 근데 행정부가 만드는데 행정부가 만드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있고 그리고 부령이 있어요. 총리령도 있는데 총리령은 뭐 부령과 같다는 학자도 있고 다르다는 학자도 있어요. 우리가 그건 뭐 신경 안 써야 되니까. 그럼 이것을 시행령 그러고요. 이걸 시행규칙 그런데 이건 헌법적으로는 이렇게 평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구별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또 뭐라고요? 법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법령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오는 거지. 양이 많은 거지. 여기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나오는데 그냥 본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본문이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뭐 이제 81조 무슨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 그럼 별표까지 가서 보면 뭐 별표가 이렇게 길어요. 거기서 막 내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건. 법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가의 업무와 관련된 거고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또 지방자치 법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조례죠. 조례. 이건 지방의회가 만든 거잖아요. 그죠? 조례. 그래서 먼저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법령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가장 기본은 뭐예요? 법률에서 기준을 정해주면 이렇게 세상은 대통령에게 맡겨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업무 안에서는 이렇게 정해준 것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법률에서는 이런 체계는 몰라도 돼요. 제가 들으면서 저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알게 돼요. 근데 법 체계 정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법률, 명령, 조례가 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용도지구에서 필요했지. 용도지구에서. 여기에서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서 이제. 조례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 체계는 몰라도 되는데 들어보세요. 자, 주거지역은 70%까지 건폐율 주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하고 있는 용도 있죠? 이 용도들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바꿔 정해준 거예요. 요거는. 법률에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럼 70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그 건폐율의 상한선을 정해라. 그래서 노란색은 대통령령에 있는 거 이제. 그러면 또 이 범위 내에서 뭘로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가잖아요. 여기서 공부했죠? 일종 전용 주거는 얼마? 건폐율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아니, 일종. 주거지역은 70인데. 일종 전용 주거는 얼마? 50%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누가 이제 매수인이 나왔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는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 했죠? 여기는 토지에 대한 매물이 나왔어요. 갑이 찾아와서 여기 내가 토지를 매수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은데 건폐율이 얼마입니까? 할 때 50입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조례에서 45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일종 전주는 이렇게 많이 낮춰놨어요. 50 안 줘요, 잘. 이거 봐야 되는 거지. 50이에요. 그래야죠.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얼마짜리 해서 내가 여기다가 뭐 원룸 만들면 되겠네. 식당 만들면 되겠네. 아주 매매계약 체결해서 계약금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45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축을 건축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개사고 이제 내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것만 외우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강의를 안 듣는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해서 일종 전용 구조는 50이다 그냥 그렇게만 딱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체계는 알아야 돼요. 요거는 시험에서는 언급될 수도 있고 언급이 안 될 수 있지만 알고는 있어요. 당연히 실무하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 다시 이제 조례로서 따로 정하는데 조례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안 나와요. 시험에서. 올해 하나 나왔는데 그런 건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체크하면 아마 확률이 50은 됐을 텐데 이제
나중에 관련되는 파트에 가서 한번 언급해 볼게요. 자, 조례에 있는 내용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양이 많아서. 올해 하나 나왔어 이게. 꼭 한 번 나오는데 무시하면 돼요. 이렇게 일종 전용 주거역을 정해줬어요. 그러면은 조례로 정하겠지만 이거 무시하고 건폐율 얼마까지 할 수 있다? 50%. 이거 낮출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이거 50까지. 그럼 이제 내가 여기다 토지가 있는데 건축물 건축하고 싶어요. 얼마까지 바닥을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50%. 무슨 건축물 건축해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안 돼요. 여기서 정하고 있어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가능한 게 조금 이종인데 가능한 것이 단독주택돼요.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요, 우리들이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걸 근린생활시설을 말해요. 근린이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막 생활은 일상생활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도 아주 밀접한 관련 시설인 것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조금 우리들의 생활의 필요성이 좀 떨어진 것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하니까 사람이 있으면 뭐 있어야 돼? 일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어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연립 가능해요 안 돼요? 연립주택. 연립은 이제 공동주택이에요. 안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도 이제 단독에서도 추가할 게 있는데 그냥 단독만 하세요. 단독주택 여기다 건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폐율은 얼마까지? 50까지. 그리고 여기 또 땅이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미장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사람 살면 미장원 있어야 되잖아요. 이용원 있어야 되죠? 또 이발한 거예요. 안 한 거 아니고. 길게 해서 그렇지. 이발도 안 하고 이발했다고 그러는데 이발을 했어요. 했거든요. 길게 해서 그렇지. 이용원, 미용원 이런 거 필요해요.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일종 건색에다가. 일종 전용 주거죠. 이거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되는 거 안 되는 게 좀 이제 복잡한데 요 정도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종 전용 주거지역은 얘하고 다르겠죠. 얘하고 다르니까 분리해놨죠. 여기는 이제 단독 일종 건설에도 공동주택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 같은 아파트 같은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에 뭐예요?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을 때는 아파트를 못 짓지만 여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건폐율은 똑같이 50이에요. 근데 또 이제 건폐율이 있는가 하면 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은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용적률은 이게 만약에 이게 2층짜리예요. 1층이 만약에 50이고 2층이 50이다. 그러면 용적률은 1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계산하는 건 나중에 서서히 공부를 해야 돼요. 하는데 용적률은 층층이 쌓아 올릴 수 있는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이에요. 바닥 면적.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5층이죠. 5층에 있는 것들은 이제 바닥 면적 이런 표현하지 건축 면적 이렇게는 안 합니다. 이제 구별하는 게 복잡한 내용인데 그건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우리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요. 1층, 2층, 3층 이 건축물이 10층이다. 10층 바닥 면적을 10개층을 다 합해서 그걸 이제 연면적 그러는데 그 연면적과 대지 면적의 관계예요. 건폐율은 100을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죠? 남의 땅을 침범하는 거니까 안 돼요. 용적률은 100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합친 거니까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용적률은 100까지 가능해요. 조례로서 따로 할 수 있어요. 남양주시에서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어차피 토지도 널널한데 용적률을 60만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례로서. 이걸 넘은 건 안 돼요. 이거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거든. 조례는 법령보다 하위 규범이죠. 이건 지역 규범이고 법령은 전국 규범이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용도지역을 정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교로 하는 겁니다. 관리교로. 여기다가 용도지역을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을 정할 때 남양주시장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또 이제 여기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다. 구리시에 여기다 이종 전용 주거지역을 정하고 싶어요. 계획까지는 구리시장이 세워요. 계획까지는 자기가 결정 못하고 자 경기도지사에게 내가 여기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결정해 주세요. 그럼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런
우리가 공부한 것이요. 사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지사가 시장 구세에 위임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임해가지고 실제로는 구리시장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남양시장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구리시장은 자기가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지역두면 고시해야 되겠죠? 지역두면. 남양시장은 자기가 지역두면 고시하면 되고 구리시장은 지역두 작성해서 도지사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공부한 거 여기서 공부한 거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 정도 하시고 이런 단어가 있구나 자꾸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용도 지역을 뭘로 정했죠? 도시군 관리 절차를 밟아서 정해놨어. 이렇게 이 하얀 선이 뭐예요? 1종 전용주거. 요거는 뭐예요? 2종 전용주거죠. 그럼 땅을 가지고 여러분들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율 조례 빼고 건폐율 얼마까지? 50%까지. 용적은 얼마까지? 100%까지. 그래서 1층 50, 2층 50 하면 100이 되겠죠. 만약에 1층 20, 그럼 5개층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20씩 5개 하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이제 용적률이 있으면은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밖에 제한을 못 해요. 왜냐하면 50, 50 하면 2계층이지만 10씩 하면 10계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축 기법에 따라서 용적률에 있으면은 높이 제한이 뭐 한없이 되지 않겠죠. 바닥 면적을 1씩에서 100층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규제하는데 직접 규제는 안 돼. 이론적으로는 간접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말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높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과거에는 됐어요. 만약 100년 전이라면 용적률 100 주면은 잘해봐야 2계층밖에 못 짓거든.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기법이 발달하면서 100계층도 할 수 있잖아. 이론적으로는. 높이를 규제하려고 용적률을, 물론 용적률은 높이만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지만 하려고 했는데 공항 주변에 막 이 사람이 간단하게 해서 막 100층을 져요.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이거 맞는 거지. 용도 지구.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하는 게 얘가. 또 얘 가지고 못하니까 용도 구역.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 있는 것들의 행위를 더 제한하거나 아니면 제한된 것을 또 완화를 해서 또 토지를 효율적이고 공익에 맞게 개발하더라는 거예요. 올해 나왔는데 아까 말했던 그 학생 틀렸더라고. 안타깝게.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제한의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한 것이다 하는데 그 말 가로놓게 나왔는데 간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나쁘면 그래 틀린 거 그렇더라. 용도 지역을 정해졌고 여기에서 또 높이 제한을 여기 만약 하고 싶다. 공항이 여기 있어서 높이 제한 하고 싶다. 이렇게 여기다가 용도 지구 이런 걸 또 정하는 거야. 그리고 개발을 좀 억제하고 싶다. 또 여기다가 이렇게 시가와 조정구역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는데요. 여기 1종이면 1종, 2종이면 2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덮어 씌워서 토지의 개발을 막 중첩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토지 이용 규제에 관련된 그런 여러분들이 그 사이트를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제 거기에 맞게 개발해야 돼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여기 공부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자꾸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자, 이제 용도 지역 볼게요. 용도 지역은 이렇게 21가지가 있는데 암기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정해주면 거기마다 각각 뭐가 달라요. 건폐율. 또 이거 뭐요? 용적률. 그리고 이거 뭐죠? 건축 제한. 이걸 건축원의 용도 제한 이런 거야. 건축 용도 제한 또는 또 다른 거 이런 것들 다 해서 건축 제한 이런 말이에요. 건축 제한. 건축 제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령 별표에 있는데 그 막 조그마한 내용들 양이 많은 것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하면은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개업무를 100년을 한 사람도 몰라요. 보고 하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여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단독주택과 일종군생이 된다고 했죠? 근데 조례로서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이제 그거는 남양주시 다르고 구리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실무에 갔을 때는 조례 봐야 돼, 조례. 그래서 아까도 여기 단독 3개입니다. 그런데 연립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주거 지역이 너무 부족하다 이러면 조례로서 연립 다세대 된다 이렇게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여기 연립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공법 공부학만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조례 봐야 돼요. 조례에서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법 체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면은 아주 뭐 훌륭하게 공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당락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와서 공부를 덜한 사람 찾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건 사실은 나중에 주견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 표를 읽는 능력만 키우면은 중개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춘 건데,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그러고만 물어보면 10만 명 합격하니까. 떨어뜨려야 되니까. 뭘로 떨어뜨려? 여기 공법에서 이런 거 물어봐 떨어뜨리는 거지. 여러분 이제 공법에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이제 해주셔야 되겠고,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제 복잡했으니까, 복잡해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요. 자, 전용주어죠. 건표 얼마? 용적률 100. 그리고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그 중에서 1종, 2종. 1종 되는 1종. 그리고 2종은 이제 뭐가 들어가요? 단독 1종의 공동택이 돼요, 이제. 아파트 연립,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정도까지. 여기 되는 것들은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용도 지역의 기능이에요, 용도 지역 기능. 그리고, 건폐율, 용률 같은 것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또 좀 보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수업을 30분만 할게요, 제가. 피곤하니까. 전날 원래 3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요거는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첫날이라 3시간만 했고, 막, 여러분들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죠? 5분만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할게요.